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분류 보시면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해서 표시합니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첫 번째가 이제 영업권이죠.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영업권. 이거는 식별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자,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할 수 없어요. 즉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인식할 수 없고, 즉 기록할 수 없고, 사업 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율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사업 결합에서 어떤 회사를 뭐 이렇게 사들인다거나 합치는데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율을 나타내는 자산이고,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자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율을 기대하고 지불한 금액. 즉 사업 결합으로 어떻게 취득을 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 경제적 효율을 기대하고 지불하는 금액이야. 무슨 말인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취득자가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취득일로부터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현존하는 집합적인 노동력. 집합적인 노동력.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어떤 회사를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처음부터 만들려면 돈 들어가는 건 똑같을 텐데 거기에 직원 뽑아야 되지. 그다음에 직원을 훈련시키고 숙달시켜야 되죠.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누군가 하고 있는 걸 내가 통째로 사요. 그러면 이제 그 집합적인 노동력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이렇게 경험들을 나타내지는 않는 그런 집합적인 노동력을 그 집합적인 종업원 집단의 존재에다 가치를 부여해서 저 파는 사람이 나한테 그냥은 못 주겠다. 원래 이제 이 어떤 회사를 사려면 그 회사의 자산 상태, 뭐 자산이 10억, 부채가 5억, 그리고 그 사람의 자기 자본이 5억이라면 이 회사를 통째로 살려면 5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 이걸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이제 5억을 주고 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5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1억을 더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차변에 자산 다 적고 자산에 뭐 유형 자산부터 있는 뭐 기계장치 같은 거 다 적고 10억을 적고 자 오른쪽에 부채까지 다 떠안았다. 5억 다 적고 나머지 현금을 이렇게 주는 게 이제 자기 자본이 될 텐데 5억일 텐데 현금을 6억 달래잖아. 그럼 이쪽에 뭘 적을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산이 없단 말이야. 식별이 불가능해. 뭐에다 대해서 돈을 달라는 거야. 집합적인 노동력의 가치를 부여해서 네가 지금 막 사업하는 것보다 내가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 교육 훈련 다 시켜놓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더 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 노동력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쓰는 이름이 이제 영업권이라는 얘기죠. 그런 가치. 그래서 종업원 집단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는가. 피취득자가 미래의 새로운 고객과 협상 중이야. 내가 이제 취득자고 살려는 사람이고 저 회사가 어떤 고객과 협상 중에 있는데 그 잠재적 계약의 가치를 부여해 달래요. 요 거의 뭐 성사에 이른 단계가 있다든지 아주 저거 체결되면 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다 뭐라고 적겠어? 거기다 무슨 계약을 지금 체결한 것도 아닌데 자산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영업권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서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에 대해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자산 전체, 부채 전체에서 5억만 주면 되는데 이거 6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쓰는 게 이제 영업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에 대해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이 바로 영업권이다. 이 영업권은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밖에서 남의 걸 통째로 사와서 돈을 추가로 줬을 때가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즉 자가창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회사에 종업원 집단에다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에 어떤 성사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 잠재적인 계약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영업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영업권이 왜 식별이 안 되는 걸 잘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적인 노동력에다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1억을 더 달라고 해서 1억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분리가 가능한가 봐. 이걸 이 집합적인 노동력인 종업원 자체를 통째로 남한테 다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주면 뭐가 돼 나는? 이 회사 문 닫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회사 자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이거 빌려주거나 내다 팔아도 손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 집합적인 노동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회사를 통째로 샀는데 종업원 집단을 다 대다 남한테 빌려줄 수도 없는 거고 팔면 이 회사는 문 닫는 거니까 분리가 안 된다. 즉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영업권은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뒤에 또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권리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리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목 좋은 데서 장사를 한 10몇 년 이렇게 장사를 쭉 했어요. 음식점을 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처음 막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뭐 깨끗하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여기서 털을 잘 닦았기 때문에 뭐 일정한 고객들도 많을 것이고 소문이 많이 나서 내가 막 혼자 차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다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이 뭐 보증금 주고 이 사람의 집기비품 거기서 자산, 부채, 자본 뺀 순액만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팔겠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야. 자산이 10억이고 빚이 이 사람이 5억 있고 이 사람이 자본은 5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5억만 주면 되는데 얘가 5억에 팔겠냐고. 더 달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권리금이죠. 응? 내가 몇 년 동안 여기서 쭉 장사했으니까 1억 더 달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적는 거예요? 이제 권리금이라고 적는 거고 회사 같으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볼게요. 이제 나머지는 뭐 이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급수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일정한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상호권, 상품명 등을 포함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름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 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개발비라는 자산이 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경상개발비라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발비가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되는 거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라고 해서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이건 비용이에요. 이거는 무형자산이고 자, 기타의 무형자산에는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임차 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